스웨덴에서 겪은 일들, 특히 한국인들과 비교될 때마다 참을 수 없는 굴욕감이 밀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베이징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 리차오입니다. 사실 저는 중국의 급속한 발전과 국제적 위상을 누구보다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강의 시간마다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중국은 더 이상 어떤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 위대한 나라입니다. 제게 있어 이러한 믿음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매일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이번 여름 바쁜 학기를 마무리한 뒤 가족들과 함께 스웨덴으로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스웨덴은 평화로운 자연과 세련된 도시로 유명하기도 하고 세계적으로 높은 삶의 질을 자랑하는 나라잖아요. 그런 곳에서 중국인이 얼마나 대단한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세계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특히 제 아이들에게 우리가 어디에서나 인정받고 존중받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중국의 놀라운 성취와 위상을 직접 느낄 수 있도록 설레는 마음을 안고 떠난 여행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스톡홀름 공항에 도착했을 때까지는요. 공항 내부는 정돈된 분위기에 세련된 디자인이 돋보였습니다. 가족들과 짐을 챙겨 입국 심사대로 향하면서도 설렘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입국 심사대를 지나는 순간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아내, 두 아이가 심사대 앞에 서자 심사관은 이전과 다르게 굳은 표정으로 변했습니다. 먼저 제 여권을 오래 들여다보더군요. 그 다음엔 여행 목적을 물었습니다. 휴가입니다 라고 답했죠. 그런데 그 대답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숙소 예약 확인서가 있냐고 묻더군요. 바로 스마트폰을 꺼내 예약 정보를 보여줬습니다. 그런데도 심사관은 한참을 더 묻기 시작했어요. 몇 박을 묵을 예정인가? 방문 일정은 어떻게 되는가? 어떤 활동을 할 계획인가? 그때부터 짜증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은 옆에서 지친 기색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사실 비행기에서 내린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이들은 이미 피곤한 상태였습니다. 심사관이 제 여권과 서류를 계속 들여다보는 동안 아내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아이들을 달래고 있었죠. 그런데 옆 심사대에서 같은 아시아인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심사를 순조롭게 통과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심사관과 가볍게 몇 마디를 주고받더니 금세 여권에 도장을 받고 지나가더군요. 그들의 대화를 들어보니 한국 사람들이었습니다. 같은 아시아인인데도 심사를 금방 끝내고 환하게 웃으며 공항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대체 왜 우리 가족은 이렇게 붙잡혀 있어야 하는 걸까?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심장이 쿵쿵 뛰었죠. 결국 참다 못해 심사관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그러자 그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무심하게 대답하더군요. 중국인 심사는 원래 까다롭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죠. 마치 제가 잠재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인 것처럼 취급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그게 정말 말이 됩니까? 제가 중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런 취급을 받아야 한다는 게. 그 말이 끝나고도 심사관은 아무런 반응 없이 서류를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느껴졌지만 그 누구도 이 상황에 관심을 두지 않는 듯했죠. 저는 속으로 분노를 삼키며 답답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한참 동안의 심사가 끝난 뒤에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불쾌함이 가득 남아 있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와 숙소로 향하면서도 기분이 풀리지 않더군요. 아내는 여행이니 신경 쓰지 말고 즐기자고 말했지만 저는 계속 곱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솔직히 그때는 서양 사람들이 중국을 질투한다고 생각했어요. 중국이 강대국으로 성장하고 있으니 이런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 거라고요. 하지만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그들의 편견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걸요. 공항에서의 일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숙소에 도착하자 로비에서 체크인을 진행했는데 직원의 태도가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우리를 응대하던 직원은 호텔 규칙에 대해 하나하나 설명하며 강조했어요. 처음엔 그냥 절차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몇 번이나 이야기하더군요. 조용히 해야 한다. 공공장소는 깨끗하게 사용해야 한다. 객실 내에서 소란을 피우면 안 된다 같은 말들을 마치 우리가 규칙을 지키지 않을 것처럼 강조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웃으며 이해했습니다라고 대답했지만
직원은 마치 제가 못 알아들은 것처럼 또다시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규칙들을 모두 이해하셨나요? 솔직히 그때 기분이 매우 불쾌했지만 아이들이 옆에 있는 상황에서 괜히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아 꼭 참고 대답했죠. 네, 이해했습니다. 아내도 직원의 태도가 이상하다고 느낀 듯 살짝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체크인을 마치고 객실로 올라가는 길에 아이들이 아빠, 왜 저 사람이 우리한테만 그렇게 물어봐? 라고 묻더군요.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냥 호텔에서 모든 손님들에게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애써 웃으며 넘겼지만 제 속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치 우리가 다른 손님들과는 다른 기준으로 취급받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으니까요. 숙소에 도착해 겨우 짐을 풀고 나니 배가 고파지더군요. 아이들도 피곤한 기색을 보이며 배고프다고 말했고 저 역시 몸과 마음이 지쳐 있었기에 근처에서 저녁을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스톡홀름의 도심에 있는 숙소 주변에는 깔끔하고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들이 꽤 많았습니다. 유럽 특유의 외관을 가진 레스토랑들 사이를 걸으며 가족들과 식당을 고르는 일은 잠시나마 여행의 설렘을 되찾아주는 듯했죠. 그런데 첫 번째 식당에 들어섰을 때부터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식당에 들어가자마자 직원이 우리를 보더니 조금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는 예약이 꽉 찼다고 했습니다. 저는 여기 인기가 많구나라고 생각하며 자연스럽게 다음 식당으로 갔죠. 그런데 두 번째 식당에서도 똑같은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직원의 표정이 어딘가 미묘하게 불편해 보였어요. 뭔가 찜찜했지만 그래도 다른 식당을 찾아보자며 가족들과 다시 이동했습니다. 세 번째 식당에서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직원은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예약을 안 하면 손님을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상하다 싶었지만 저는 이곳의 문화가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려고 했죠. 하지만 네 번째 식당에 도착했을 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곳에서도 우리를 보더니 같은 말을 하더군요. 이번엔 더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직원에게 직접 물었죠. 왜 계속 우리를 거절하십니까? 예약을 안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대하는 건가요? 그제야 직원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최근에 중국 관광객들로 인해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손님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화가 치밀었지만 동시에 깊은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중국 관광객들로 인해 문제가 많다니 이게 무슨 뜻일까요? 순간 인터넷에서 본 기사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관광지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공공장소에서의 무질서한 행동으로 비판받던 일부 중국 관광객들의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만 해도 저는 이 상황이 단순한 오해나 편견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시 직원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나요? 우리는 단지 가족끼리 저녁을 먹으러 왔을 뿐입니다. 하지만 직원은 뚜렷한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하며 저를 애써 설득하려고 하더군요. 더 황당했던 건 옆 테이블에서 한국인 여행객들이 아무런 문제 없이 식사를 즐기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직원들과 농담을 주고받으며 밝은 분위기 속에서 저녁을 즐기고 있더군요. 같은 아시아인인데도 이토록 대우가 다르다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옆에서 왜 우리가 밥을 못 먹느냐고 묻는 모습에 더 속이 상했습니다. 아내는 저를 진정시키며 아이들을 달랬지만 제 마음은 이미 너무 불편하고 화가 나 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직원에게 더 따지려는 생각도 들었지만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더 큰 소란을 일으키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억울한 마음을 삼키고 자리를 떠야 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저는 이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 인터넷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웨덴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기사를 찾아보니 과거에 있었던 몇몇 사건들이 눈에 띄더군요. 일부 중국 관광객들이 공공장소에서 무질서한 행동을 하거나 레스토랑과 호텔에서 비매너로 논란이 된 사례들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쌓이며 중국인 전체가 부정적인 이미지로 비춰진다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지금 경험한 일이 단순히 운이 나빴던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한 이런 시선 속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이 더욱 속상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중국인은 어디서나 대접받는다는 믿음을 심어주고 싶었던 제 의도와는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으니까요. 아이들이 불편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볼 때마다
제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우리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돼. 하지만 속으로는 이 여행이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스웨덴에서의 여행은 처음부터 제 기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공항에서 시작된 불쾌한 경험과 숙소, 그리고 식당에서의 연이은 일들은 제 마음속에 큰 실망과 분노를 남겼죠. 아이들에게 세계 어디에서나 인정받고 존중받는 중국의 위상을 보여주고 싶었던 저는 오히려 상처받고 혼란스러운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둘째 날, 저는 여행을 제대로 즐기겠다는 마음으로 가족들과 함께 스톡홀름의 주요 관광 명소를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아이들도 약간 들뜬 기분이었고 저는 전날의 불쾌했던 기억을 잊으려고 노력하며 여행에 집중하려 했죠. 오전에는 왕궁과 노벨 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스웨덴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왕궁은 압도적인 규모와 아름다움을 자랑했고 노벨 박물관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과학자들과 작가들의 흔적을 느낄 수 있어 인상적이었어요. 아이들은 왕궁의 금장 장식과 웅장한 내부를 보며 감탄했고 저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 중국과 스웨덴의 문화적 차이를 곱씹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점심시간이 되면서 전날과 비슷한 문제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근처 레스토랑을 찾아가 점심을 먹으려 했는데 방문한 레스토랑에서 또 한 번 입장을 거절당했거든요. 직원은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죄송하지만 만석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레스토랑을 찾으려 했죠. 그런데 문득 레스토랑 내부를 들여다보니 빈 테이블이 꽤 많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어제와 비슷한 감정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요. 더 당황스러웠던 건 그 레스토랑 옆 테이블에서 대화를 나누는 손님들이 들려주는 소리였습니다. 그들은 분명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직원은 그들에게는 굉장히 친절한 태도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죠. 같은 아시아인인데도 이토록 대우가 다르다니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날 저는 두 가지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하나는 억울함과 분노였고 다른 하나는 어딘가 씁쓸한 부끄러움이었죠. 우리가 이곳에서 대우받지 못하는 이유가 단순히 차별 때문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점심을 포기하고 간단한 패스트푸드로 식사를 대신하기로 했습니다. 패스트푸드점으로 이동하던 중 저보다 앞서 길을 걷고 있는 한국인 가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부모님과 아이 2명으로 구성된 그 가족은 밝은 대화를 나누며 스웨덴 거리를 활기차게 걷고 있었죠. 그들의 자연스럽고 여유로운 모습은 저와 제 가족의 긴장된 분위기와 극명하게 대비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2명의 젊은 여성이 그 가족에게 다가가더니 환한 미소와 함께 반갑게 안녕하세요 라고 한국어로 인사를 건넨 겁니다. 이어 간단한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는 모습은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듯 자연스러웠어요. 서로 웃으며 짧게 대화를 주고받던 그 장면은 제게 큰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환영받는 반면 우리는 환영받지 못할까? 단순히 스웨덴 사람들이 중국에 대해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까? 아니면 우리가 그동안 외국에서 보여준 모습이 문제일까? 그런 생각에 잠겨 있을 때였습니다. 아이들이 배고프다며 투덜대기 시작했죠. 마침 근처에 작은 패스트푸드점이 있어 거기서 간단히 점심을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음식을 주문하려던 순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결제를 시도했는데 카페의 카드 단말기가 중국에서 발급된 신용카드를 인식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 번 시도했지만 결제가 되지 않더군요. 현금을 내려고 했지만 스웨덴에서는 현금을 거의 받지 않는 곳이 많잖아요.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아이들은 배가 고프다고 짜증을 냈고 저는 속이 타들어갔죠. 그때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한국인 커플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남자분이 다가오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카드 결제가 안 되시나요? 제가 대신 결제해드릴까요? 저는 처음엔 머뭇거렸지만 상황이 워낙 난감했기에 어쩔 수 없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분은 아무런 망설임 없이 자신의 카드를 내밀어 결제를 도와주셨습니다. 저는 연신 감사의 인사를 하며 상황을 설명했죠. 중국에서 발급된 카드를 해외에서 사용할 때 가끔 문제가 생긴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그게 제 일이 될 줄은 몰랐네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인 커플은 웃으며 괜찮아요. 여행 다니다 보면 서로 도와줄 일이 생기잖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정말 친절했고 그 배려가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음식을 다 먹은 후 저는 아이들과 함께 다시 한번 한국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고 서로의 여행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제가 스웨덴 입국 심사에서 겪었던 어려움을 이야기했더니 그분들은 살짝 놀란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 저희는 그런 경험이 없었어요. 한국 여권으로 스웨덴에 입국할 때 비자가 필요 없어서 심사도 빠르게 끝난 것 같아요. 비자가 필요 없다고요? 저는 순간 놀랐습니다. 중국 여권으로는 반드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한국은 그렇지 않군요. 그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습니다. 네, 한국 여권으로는 유럽 대부분의 나라를 비자 없이 여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입국 절차도 간단한 편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큰 생각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비자 발급부터 시작해 어디서나 제약이 많은데 왜 그들에겐 이런 편의가 제공될까? 단순히 여권의 힘 때문일까? 아니면 국가의 신뢰와 이미지 때문일까? 한국인 커플과의 대화는 짧았지만 제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상황을 전혀 무시하거나 선입견을 갖지 않고 오히려 친절하고 따뜻한 태도로 도와줬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죠. 숙소로 돌아가는 길, 저는 가족들과 이 이야기를 나누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경제적 성장을 이뤘다고 해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건 아닌 것 같아. 신뢰와 이미지를 쌓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 배우게 됐어. 아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아이들은 그날 있었던 한국인들의 친절한 행동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며 웃었습니다. 그날은 스웨덴에서의 여행 중 가장 많은 것을 깨달았던 날이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온 후 저는 인터넷에서 중국 관광객들에 대한 평판을 다시 찾아보았습니다. 레스토랑 예약을 어기거나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 행동들이 외국 언론에서 비판적으로 다뤄진 기사들이 눈에 띄었어요. 관광지에서 문제를 일으킨 일부 중국 관광객들의 행동이 외국인들에게 고스란히 중국인의 이미지로 각인되었다는 사실이 저를 씁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당신도 느꼈지? 우리가 다른 대우를 받는 이유가 단순히 차별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 중국이 이렇게나 발전했지만 우리가 외국에서 보여준 모습이 우리의 이미지에 큰 영향을 미친 게 아닐까? 아내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모든 중국인을 그렇게 일반화하는 건 불공평하지 않아?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답했습니다. 맞아. 하지만 우리가 그동안 외국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왔는지 돌아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 이번 여행에서 본 한국인들의 태도와 비교해보면 차이가 분명하더라고. 그들은 어디서나 친절하고 배려심 있는 행동을 보였잖아. 그래서 더 환영받고 존중받는 게 아닐까? 아내도 이에 동의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도 오늘 그 한국 분들한테 도움받으면서 많은 걸 느꼈어. 작은 행동 하나라도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 그날 밤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중국이 진정한 세계 강대국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단순히 경제적 성장이 아니라 한국처럼 세계 속에서 신뢰받고 존중받는 이미지를 쌓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건 아닐까? 그들이 보여준 배려심과 성숙한 태도가 우리가 배워야 할 방향이 아닐까? 한국인들이 스웨덴에서 환영받는 모습을 보며 그 차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단순히 여권의 차이가 아니라 그들이 세계 속에서 쌓아온 신뢰와 이미지 덕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스웨덴에서의 여행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자부심으로 가득 차 떠났던 여행이었지만 되돌아보니 제게 더 깊은 질문과 고민을 남겨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중국의 위상을 세상에 보여주고 싶었던 제 바람은 정작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바뀌었죠. 여행 마지막 날, 저는 아이들과 함께 숙소 근처 공원을 산책하며 그동안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우리가 겪은 일들이 때로는 불편하고 속상했겠지만 정말 중요한 교훈을 준 것 같구나. 우리가 단순히 경제적으로 강한 나라가 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 다른 나라에서 인정받으려면 신뢰를 쌓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행동이 중요하다는 걸 배웠단다.
아내와 아이들은 제 말을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둘째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그 한국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줬을 때 기억나요? 정말 친절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행동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더 좋아하지 않을까요? 저는 아이들의 순수한 질문에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 우리가 앞으로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면 되는 거야. 작은 행동 하나라도 배려심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단다. 그게 바로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첫걸음이야. 그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그동안의 경험이 단순히 불편했던 순간들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가족 모두에게 중요한 가르침으로 남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공원에서의 산책은 마치 제 마음을 정리해주는 마지막 퍼즐 조각처럼 느껴졌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중국으로 돌아오는 길, 창밖으로 펼쳐진 구름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생각에 잠겼습니다. 중국은 지금 세계적으로 놀라운 성취를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경제적 성장뿐만 아니라 기술과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눈부신 성과를 보이고 있죠. 하지만 스웨덴에서의 경험은 그 성취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이 보여준 행동과 태도는 저에게 큰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친절한 행동을 넘어서 세계 속에서 쌓아온 신뢰와 존중을 보여주었습니다. 비자 면제 같은 제도적인 혜택은 그 신뢰의 결과라는 것을 이번 여행을 통해 절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 태도가 결국 한국이라는 나라의 이미지를 만들어주고 그들이 세계적으로 존중받는 이유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죠. 이제는 우리도 그러한 이미지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경제적 강대국을 넘어 문화적으로도 성숙하고 존중받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각자의 작은 행동이 모여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요. 그 변화는 결코 한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세계 속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 고민하고 스스로의 행동을 돌아봐야만 합니다. 스웨덴은 저와 제 가족에게 단순한 휴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불편했던 순간들과 예상치 못했던 경험들은 모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방향을 제시해준 특별한 곳이었죠. 저는 이번 여행에서 배운 가르침을 제 학생들에게도 전해주고 싶습니다. 우리가 세계 속에서 존중받고 신뢰받기 위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그 태도가 결국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말입니다. 여행은 끝났지만 스웨덴에서 배운 교훈은 저와 제 가족의 삶 속에서 오래도록 남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세계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길 바라고 어떻게 행동해야 그런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작은 변화가 모여 큰 차이를 만든다는 것을 믿으며 우리 모두가 더 나은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하시면 매일 재미있는 사연을 빠르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흥미로운 사연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상 감동기부였습니다.